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동네에서 편의점을 연 지 벌써 8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이 작은 공간이 저에게는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닫으며 보낸 날 동안 수많은 손님들의 표정과 이야기를 보고 들었죠.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깐 들르는 곳이지만 저에게는 매일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죠.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운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아르바이트생들이 왔다 갔지만 그 중에서도 오전 시간대를 담당하는 여자아이가 특별했습니다. 지원이는 제가 면접을 본 아이들 중에서도 눈에 띄었어요. 첫인상부터 조용하지만 또렷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면접 때 당당하게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해야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원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죠. 특히 노인 손님들에게는 더 세심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도 지원이는 항상 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손님이 없을 때면 조용히 한쪽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래에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꿈을 이야기할 때면 지원이의 눈빛이 더 반짝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가끔은 제가 지원이에게 저녁을 사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사양하더니 나중에는 편하게 함께 식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런데 지원이가 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우유 같은 것들을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며칠간 지켜보니 확실히 지원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을 몰래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버리느니 누군가 먹는 게 나을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아했던 건 지원이가 매일같이 그렇게 많은 양을 가져간다는 점이었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때로는 봉지 하나를 가득 채워갔거든요. 대학생이 그렇게 많이 먹을 리가 없잖아요? 지원아,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냥 가져가도 돼. 한 번은 그렇게 말해봤어요. 지원이는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그 말에 더 의아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는 게 분명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지원이가 평소처럼 유통기한 임박 식품들을 챙겨 가게를 나섰어요. 마침 그날은 지원이가 가는 방향이 저와 같았어요. 사실 그날은 제 동생 미영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러야 했어요. 미영이는 3달 전 큰 사고를 당해 입원 중이었거든요. 매일 가고 싶었지만 편의점 일이 바빠서 3, 4일에 한 번 정도만 갈 수 있었죠. 그래도 항상 미영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원이가 걸어가는 방향이 병원 쪽이어서 의아했던 거죠. 놀랍게도 지원이는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어 제 동생이 입원해 있는 바로 그 종합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혹시 아픈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더 이상한 마음에 따라가 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원이가 5층, 바로 제 동생이 있는 병동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같은 층에 누가 있는 걸까 궁금해하며 따라갔는데 지원이가 멈춘 병실은 다름 아닌 제 동생의 병실이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더 궁금해져서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틈새로 안을 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원이가 말하는 선생님은 다름 아닌 제 동생 미영이었으니까요. 화상 흉터로 얼굴 반쪽이 붉게 물든 제 동생의 모습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충격에 문을 벌컥 열고 말았어요. 지원이와 미영이 모두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오빠?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지원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종종 말했던 착한 학생이 바로 우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거예요. 너무 뜻밖이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지원아, 네가 그 아이였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는 잠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어요. 오빠, 지원이를 어떻게 알아? 미영이가 물었어요. 지원이는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 제 말에 미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지원이가 말한 좋은 사장님이 오빠였어? 저는 그제서야 지원이가 미영이에게도 종종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원이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 순간 지원이의 가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지원아, 이제 다 알겠다. 네가 왜 그 많은 음식들을 가져갔는지. 지원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순간적인 침묵 후 미영이가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지원이와 미영이는 같은 보육원에서 인연을 맺었다고 해요. 미영이가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지원이와 그 남동생을 특별히 챙겼다고 합니다. 사실 지원이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도 미영이의 도움이 컸다고 해요. 오빠, 지원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아이였거든. 미영이의 말에 지원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지원이가 처음 면접을 봤을 때의 또렷한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도 없어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지원이는 12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동생과 함께 보육원에 들어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미영이가 그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어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방황할 때 저희를 믿어주고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지원이의 말에 미영이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그러다 3개월 전 보육원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밤중에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모두가 대피하던 중 미영이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구하러 불타는 건물로 다시 들어갔대요.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구했지만 미영이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후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화재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선생님 상태가.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이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고 그 이후로 매일같이 미영이를 돌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편의점으로 출근한 다음 일이 끝나면 병원으로 와서 미영이를 간병했다고 해요. 가끔은 밤새 병원에서 지키기도 했대요. 선생님이 병원 음식이 맛없다고 하셔서 편의점 음식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아니야, 지원아.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왜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알고 보니 지원이는 미영이를 위해 가져간 음식 중 남은 것들을 자신의 남동생에게도 나눠주고 있었어요.
지원이의 동생 현우는 고등학생으로 지원이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지원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 동생 뒷바라지에 병원, 간병까지 고작 22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뒤늦게 병원에 온 제 아내도 지원이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쏟았어요. 우리가 바빠서 매일 병원에 오지 못했던 동안 이 학생이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다니. 지원아, 앞으로는 유통기한 지난 것 말고 네가 갖고 싶은 거, 미영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다 가져가. 제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원이와 함께 미영이를 더 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일이 끝나면 두 사람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가서 미영이의 병실에 웃음꽃이 피었죠. 지원이가 편의점에서 미영이를 위해 간식을 고를 때면 저도 몰래 더 좋은 것으로 바꿔놓곤 했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장을 보러 가서 지원이와 지원이 동생이 먹을 만한 것을 사 들고 지원이의 작은 원룸에 들렀어요. 쌀통이 비었을 때는 10kg짜리 쌀을 사 날라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지원이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후로 미영이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고 한 달 뒤에는 퇴원도 했습니다. 지원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원이와 함께 식사를 하며 동생과 지원이, 저희 부부 모두 하나의 가족처럼 지냈어요. 미영이의 퇴원 후에도 우리의 인연은 계속되었어요. 주말마다 지원이와 현우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점 편안하게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원이의 동생 현우는 제 아내와 금세 친해졌어요.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아내의 요리를 먹으며 현우가 말했을 때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았어요. 지원이는 여전히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예전보다는 한결 밝아 보였어요. 더 이상 음식을 몰래 가져갈 필요가 없었고 동생과 미영이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덜 수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지원이는 종종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저희가 아니라 지원이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웃음과 따뜻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큰 상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저 둘이 살아가는 삶에 적응했었죠. 하지만 지원이와 현우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지원이와 동생을 입양하는 건 어떨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있던 저는 아내의 제안에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난 항상 엄마가 되고 싶었어. 비록 우리가 친부모는 될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건 어떨까? 지원이와 현우는 이미 다 자랐지만 여전히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된다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지원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까지 현우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동생과도 의논해보고 용기를 내어 지원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편의점 마감 후 늦은 시간 지원이와 따로 자리를 마련했죠. 지원아, 우리가 너와 내 동생을 가족으로 입양하는 건 어떨까? 물론 네가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 부담 갖지 마.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청혼을 하는 것처럼 긴장되더라고요. 지원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저희를 입양하신다고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응.
물론 너희가 원한다면 말이야.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 그리고 너희 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너희가 이미 다 자랐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가족의 울타리는 언제나 필요한 거잖아. 지원이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제안을 해주시다니. 저는 정말. 지원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거의 다 컸고 제 동생도 곧 대학에 갈 거예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법적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한편으로 서운하기도 했어요. 얼마 전 지원이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제가 조금 도움을 줬어요. 그 아이의 동생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요.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가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날 찾아온 감동이 생각납니다. 만약 제가 그날 지원이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제 동생과 지원이 사이에 특별한 인연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전까지는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지원이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지원이는 항상 제가 가지 않는 시간에 병원을 찾아갔던 거였어요. 우연히 그날 시간이 맞아 이 모든 인연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이 많지만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원이는 가끔 편의점에 들러 바쁜 시간에 도움을 주고 갑니다. 더 이상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몰래 가져가진 않지만 대신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버려지지 않은 음식처럼 우리의 인연도 어쩌면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결코 허투루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지원이가 취업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지만 여전히 가끔씩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가끔은 제가 직접 장을 봐서 지원이의 집으로 배달해 주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주는 지원이에게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미영이도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민수가 지원이의 추천으로 새로운 보육시설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직장 동료로 또 다른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편의점에 들러 미영이와 지원이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날 병원 복도에서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는 것에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